안녕하세요. 주책연구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이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 리뷰 마지막 시간입니다. 거의 3달 정도 이 책으로 리뷰를 찍었는데 좀 주변 지인들이 이제 좀 바꿔라, 지겹다, 재미없다, 사실 이런 말을 몇 번 들은 적이 있어요. 대충 하고 다른 책으로 넘어갈까 했는데 뭐 워낙 좋은 내용이 많아서 이렇게 좀 3달씩이나 찍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짧게 요점만 말하고 핵심만 좀 전달해 드리고 싶은데 그게 좀 쉽지가 않네요. 앞으로 차차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세요. 오늘은 이 가장 어리석고 위험한 12가지 생각이라는 요 챕터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서는 12가지가 나오는데 저는 일단은 시간 관계상도 그렇고 제가 좀 이렇게 관심 있게 읽었던 거 2가지 정도에 대해서 제 생각과 더불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오늘 주책연구소 오늘의 연구 시작해 보겠습니다. 출발! 첫 번째는 내릴 만큼 내렸으니까 더는 안 내려, 이런 말입니다. 일단 피터 린치는 주가가 얼마만치 떨어질 수 있을 거라는 짐작을 할 수 있는 규칙은 따로 없다고 하면서 본인이 이 초짜 분석가 시절에 있었던 경험담을 책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카이저 인더스트리즈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25달러까지 갔다가 13달러까지 떨어진 다음에 이제 피터 린치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서 11달러까지 떨어졌대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분석가였으니까 펀드 매니저한테 10달러 밑으로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하면서 매입을 추천을 했고 결국 500만 주를 피델리티 요 그룹에서 500만 주를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빅딜이었냐 하면은 당시까지 미국 증권거래소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거래였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주가가 8달러까지 빠지더래요. 8달러까지 빠지니까 피터 린치가 자기 엄마한테도 얘기를 해서 뭐 그거죠. 본인이 분석가니까 엄마 이거 8달러 밑으로는 절대 안 떨어져. 그러니까 엄마도 빨리 사. 뭐 이랬나 봐요. 뭐 결국 피터 린치 엄마는 안 샀다는데 하여튼 그렇게 추천을 할 정도로 확신을 가졌는데 이 주가가 8달러 밑으로 7달러, 6달러, 5달러, 4달러까지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 4달러까지 가서야 이제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는 게 증명이 됐다고 합니다. 그럼 이 피터 린치의 이 투자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이 카이저 인더스트리즈라는 기업을 잘 모르는데 이 기업이 보니까 뭐 당시에 부동산, 뭐 알루미늄, 철강, 시멘트, 조선, 뭐 방송사업까지 해서 막 엄청 거대 기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게다가 당시에 피터 린치가 투자할 당시에 부채도 거의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 카이저가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 즉 자산을 청산했을 때의 가치도 주당 한 40달러 정도로 피터 린치가 계산을 했대요. 뭐 이렇게 부채도 없고 거대 기업에 돈도 조금씩 벌어들이고 있고 자산 가치도 이런 충분한 기업이라고 피터 린치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요즘 말로 하면 피터 린치도 쉽게 얘기해서 존버를 한 거죠. 결과는 이 주식이 4달러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30달러까지 반등을 했대요. 11달러에 500만 주를 매입했으니까 뭐 책 읽어보면 추후에 500만 주를 더 매입했다고 나오거든요. 이 11달러에 산 게 30달러까지 갔으니까 뭐 엄청 또 벌었겠죠 뭐. 하지만 피터 린치는 이 일을 겪고 나서 얼마 밑으로는 절대 떨어지지 않아 라는 요런 말을 하는 습관을 자기가 스스로 고치게 됐다고 합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릴 말은 오를 만큼 올랐으니까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책에서는 필립 모리스, 수바루 같은 회사들을 예를 들어주고 있어요. 이 회사들이 오를 만큼 올랐으니까 더 이상 오르지 못할 거야 라는 말을 정말 비웃기라도 하듯이 얼마나 장기간 꾸준히 우상향했는지 이런 예시를 들어주고 있는데 이 두 회사들 저는 대충 알거든요. 필립 모리스 담배 회사고 수바루는 그 자동차 회사잖아요. 그 엄청 유명한 수바루 예전에 사륜구동 엄청 유명했던 회사인데 지금은 우리나라도 들어왔다가 철수한 그 수바루라는 회사가 있는데 뭐 이 기업 어떤 회사인지는 대충 이름은 알아도 뭐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는 거고 또
너무 옛날 얘기여서 예시가 좀 크게 와닿지는 않지만 그 예시 말고 요 기본적으로 피터 린치가 어떻게 생각했는지 좀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피터 린치는 인위적으로 주식 상승의 한계점을 설정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타당한 스토리와 이익 개선이 진행 중이고 회사의 기본이 바뀌지 않았으면 오를 만큼 올랐으니까 더 이상 안 오를 거야 이런 말을 하면서 그 주식하고 멀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식이 2배 뛰었을 때 이렇게 매도하라고 조언을 해주는 전문가는 부끄러워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투자하면 절대 10루타 종목을 만들 수 없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거는 뭐 피터 린치의 의견이었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가 산 종목이 과연 2배가 뛰었어요. 근데 이거를 10배 뛰기를 바라고 계속 보유하는 게 쉬울까요?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운용 금액에 따라서 이것도 많이 다를 것 같아요. 뭐 피터 린치까지 갈 것도 없고 이 100억, 200억 이런 자산들 굴리는 슈퍼개미들 있잖아요. 이 슈퍼개미들이야 일정 금액을 정말 좀 초장기 투자에다가 묻어놓고 이런 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100억을 굴리는 슈퍼개미가 있는데 이 슈퍼개미가 한 10억 정도는 10%죠. 10억 정도는 정말 10루타를 바라보고 어떤 종목에 10년, 20년 이렇게 초장기 투자로 묻어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정말 10루타를 쳤으면 이 10억이 한 10년 뒤에 뭐 100억이 돼 있겠죠. 그러니까 90억을 벌게 되는 거죠. 그런데 1억을 굴리는 그냥 개미는 10% 1000만 원을 장기 투자에 넣어놓으면 10년 있다가 이 1000만 원이 1억이 됐겠죠. 그러니까 9천만 원을 번 거죠. 10년 동안.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 투입되는 금액에 따라서 수익금의 이 절대 금액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죠. 물론 1000만 원으로 10년 동안 1억을 만든 것도 정말 잘한 투자죠. 엄청난 수익률이고. 근데 1000만 원 가지고 1억을 만든 거하고 10억을 가지고 100억을 만든 거. 이거는 정말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거 낮춰도 1억으로 10억을 만든 거하고 비교해도 이거는 정말 차원이 다른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10%를 투자한다고 쳤을 때 일반 개미하고 슈퍼개미가 있으면 똑같이 10% 투자하고 똑같이 10루타를 쳐도 느낌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저는 일반 개미하고 슈퍼개미는 당연히 투자 방법도 조금은 달라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피터 린치가 얘기하는 주식시장에서 사람들이 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그런 속성들에 대해서 한 2가지 정도 얘기를 해봤습니다. 책에는 한 12가지 정도가 나와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뭐 2개인 거고 이거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일단 나머지 10개에 대해서도 제가 간단히 소개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바닥에서 잡을 수 있어 이런 말이 있고요. 고작 주당 3달러야 어차피 헐값인데 얼마나 손해보겠어 뭐 이런 게 있고 결국 회복될 거야. 또 뭐가 있죠?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법이지 10달러까지 반등하면 팔아야지. 걱정 없어 공익사업주는 안정적이야 뭐 이런 말.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나? 사지 않아서 손해 엄청 봤어 뭐 이런 말. 꽝 대신 닭이라도 잡자 뭐 이런 거. 주가가 올랐네 내 말이 맞잖아 이런 말들. 이런 말들이 좀 사람들이 이 말하고는 좀 사실과는 좀 다르다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드린 2가지 외에도 이렇게 10가지 있으니까 이거 책이나 뭐 인터넷에 쳐보면 나오더라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책연구소 한 줄 메모는 더 오를지 내릴지 아무도 모르니까 기업 가치의 변화를 항상 추적해라 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제 영상에 투자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마무리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안녕.